스티커 도둑과 탐정 이기정. 거짓말. 이제 하면 돼? 아침 일찍 교실에 모인 아이들이 철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철진이는 거만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종만이를 보며 말했다. 그럼 시작해. 종만이가 재빨리 어항에서 물고기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물고기가 파닥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머리를 모으고 물고기를 내려다보았다. 한 명은 스톱워치를 보며 시간을 쟀다. 1초, 2초... 그만! 물고기가 축 늘어지자 철진이가 크게 외쳤다. 스톱워치 시간을 확인한 철진이의 얼굴이 의기양양하게 빛났다.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60초 이상 못 버틴다고 했잖아. 그러게. 철진이 말이 맞았어. 다른 아이들의 감탄에 철진이는 흐뭇하게 웃었다. 역시 자신은 옳았다. 현수 그 자식, 코가 납작해진 걸 봐야 하는데. 시작은 며칠 전 교실 뒤쪽에서 우연히 나온 이야기였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종만이는 궁금하다고 했다. 그때 철진이와 현수의 의견이 엇갈렸다. 감히 자신에게 다른 의견을 내는 현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현수의 편을 드는 다른 아이들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철진이는 이런 실험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 잠시 후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생님도 곧 뒤따라 들어오셨다. 철진이와 무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그때였다. 물고기 밥을 주려던 진호가 놀라며 크게 소리쳤다. 선생님, 물고기가 죽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항 주위로 몰려들었다. 물고기는 배를 드러내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진호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 물고기는 진호가 시골에 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도랑에서 잡아온 물고기였다. 은색이어서 이름을 은호라고 지어주고 매일 밥을 주던 사람도 진호였다.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우는 진호를 안타깝게 쳐다보았다. 그때 노신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어제 우리가 집에 갈 때까지는 팔팔했는데 왜 죽었지? 누가 아침에 이상한 먹이 준 거 아니야? 오늘 누가 제일 빨리 왔어? 내가 왔을 땐 철진이랑 종민이 저 애들밖에 없었는데. 호경이가 철진이를 쳐다보았다.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의 시선도 모두 철진이와 그 무리들을 향했다. 갑자기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자 잠시 당황했던 철진이는 곧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말했다. 나도 몰라. 내가 봤을 땐 입이 저렇게 돼 있었어. 아이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웅성거렸다. 철진이는 한층 더 능청스럽게 말했다. 정말이에요. 증인도 있어요. 종만이 너도 아까 봤잖아.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종만이를 쳐다보았다. 종만이가 엉겁결에 대답했다. 철진이 말이 맞아요. 그럼 어제 넣어준 물고기 밥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어항 온도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지. 일단 어항부터 비우고 청소하자. 하나같이 풀죽은 아이들 속에서 철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다들 멍청하긴. 선생님이 비닐봉지를 가지고 왔다. 물고기를 비닐봉지에 넣었을 때 진우는 한층 더 슬프게 울음을 터뜨렸다. 물고기가 이지. 진우의 어깨를 다독여주던 현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저희가 은어를 묻어주고 올게요. 그래, 참 착하구나. 현수는 슬픔에 잠긴 진호와 함께 은어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 뒤를 몇몇 아이들이 함께 따라 나갔다. 그 모습을 보던 철진이가 입을 삐죽거렸다. 현수 녀석,
또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착한 척하네. 그까짓 피라미 하나 죽은 걸로 난리법석을 떠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착한 척하는 현수의 행동에 짜증이 치솟았다. 잘난 척, 착한 척,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네. 자기가 무슨 삼척동자라도 되나? 철진이는 현수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째려보고 있었다. 그런 철진이의 마음을 다시 잡아 끈 것은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자, 며칠 후에 학급 반장 선거가 있다. 철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초대받은 아이들. 이틀 후 학급 아이들은 모두 철진이네 집으로 놀러오라는 초대를 받았다. 단 한 사람, 현수만 초대받지 못했다. 그동안 철진이네 집에 대해서는 온갖 소문이 돌고 있었다. 운동장보다 훨씬 넓은 집, 신기하고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마법의 방아로 통하는 철진이의 방. 너도 가니? 당연하지. 너도 가? 그럼! 아이들은 모두 들떠 있었다. 그 방을 구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대에 응했다. 2명만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다. 철진이는 아이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평상시와 다르게 친절한 척하며 말했다.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초대한 거니까 다 같이 재밌게 놀자. 소문은 정말 사실이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크고 멋진 방문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눈과 입이 벌어졌다. 우와. 입이 채 다물어지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는 보거나 먹어보지 못한 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었을 때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먹는 것도 지칠 때쯤 화려하게 차려입은 철진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얘들아, 많이 먹었니? 우리 엄마야. 아이들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철진이가 오늘 친구들을 많이 초대했네. 음식은 넉넉하니까 마음껏 먹고 놀다 가렴. 그리고 반장 선거 때는 우리 철진이 좀 뽑아줘. 너희들도 알다시피 철진이는 정말로 착하고 친구들한테 베푸는 것도 좋아하잖니?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도 반장이었고. 네. 철진이와 친한 종만이와 몇몇 아이들만 힘차게 대답했다. 다른 아이들은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철진이 엄마가 다시 한박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철진이가 반장이 되면 아줌마가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파티를 열어줄게. 어깨가 으쓱해진 철진이가 나섰다. 엄마, 그런 말 안 해도 돼. 여기 온 22명 모두 나랑 친해. 오히려 내 표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그게 더 걱정이야. 한껏 폼을 잡은 철진이가 아이들을 둘러보며 거만하게 말했다. 자, 이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방 구경시켜줄게. 아이들은 철진이를 따라 복층 계단을 올라갔다. 아이들의 표정은 잔뜩 기대에 물들어 있었다. 철진이는 방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쭐거렸다. 내 방은 특별히 보여주지만 내 허락 없이 장난감에 손을 대는 건 절대로 안 돼. 아빠가 외국에서 사다 준 장난감들이라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야. 내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특별히 만져봐도 돼. 방문이 열리자 아이들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다. 우와. 철진이의 방 안에는 벽을 따라 온갖 것들이 가득했다. 게임기, 드론, 헬기, 미니카, 그 외에도 온갖 장난감과 만화책. 우와.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게 한 것은 로봇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들의 허리를 넘을 정도로 커다란 로봇은 철진이가 리모컨으로 조종하자 이쪽 저쪽으로 걸어다니고 눈에서 푸른 광채를 내뿜다가 철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허종만, 너
이거 한번 해봐. 정말? 고마워. 철진이는 며칠 전 아침 은빛 물고기가 죽은 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종만이를 불렀다. 종만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철진이가 넘겨주는 드론의 리모컨을 받았다. 드론이 방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철진아, 나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나도 내가 전에 너 가방 들어줬잖아. 한 번만. 아이들은 순서대로 게임기와 드론, 미니카를 만져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철진이는 누구에게도 로봇은 만지게 하지 않았다. 이건 내가 반장이 되면 한 번씩 조정해 보도록 해줄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철진이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반장 선거. 마지막 아이가 교탁 위에 놓인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었다. 곧 개표가 시작되었다. 철진이는 현수를 힐끗 쳐다보았다. 매일 착한 척 하더니 오늘 꼴 좋겠네. 우리 집에 온 아이들이 22명인데 어떻게 네가 반장이 되겠어? 그 아이들을 직접 봤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철진이는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강철진, 강철진, 강철진. 개표 초반, 철진이가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철진이가 이기겠어. 그래, 철진이가 반장 되겠는걸? 소곤거리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철진이의 어깨가 한층 더 으쓱해졌다. 정현수, 현수의 표가 처음으로 나왔다. 철진이가 속으로 현수를 비웃었다. 자기가 자기 이름 쓴 거 아니야? 정현수, 정현수, 정현수. 그러나 현수의 표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강철진, 정현수, 정현수. 중간중간 철진이의 표가 몇 개 섞여 있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부분이 현수 이름이 적힌 표였다. 정현수 11표, 강철진 11표. 마침내 득표수가 같아지면서 철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남은 투표용지는 2장뿐이었다. 개표를 맡은 아이들이 투표용지를 펼쳤다. 정현수, 정현수 12표 대 강철진 11표. 이제 마지막 한 장. 철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지막은 정현수. 13대 11. 충격을 받은 철진이가 털썩 주저앉았다. 투표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원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별것도 아닌 현수에게 진 것이다. 그것도 아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그럴 리 없어! 철진이가 소리를 치며 벌떡 일어났다. 개표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따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철진이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철진이 무리 몇몇밖에 없었다.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현수 주변으로 몰려갔다. 현수야, 축하해. 네가 반장이 될 줄 알았어. 현수야, 나도 축하해. 철진이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현수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착한 척이나 하는 저런 녀석한테 졌다고? 그럴 리 없어. 정현수가 분명히 뒤에서 뭔가 수작을 부린 거야. 분명해. 내가 꼭 밝혀내고 말겠어. 철진이가 사납게 눈을 부라렸다. 부탁. 수업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현수는 교실 청소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청소가 덜 된 곳은 조금 더 청소를 하고 마무리를 했다. 3학년 때부터 항상 함께 다니는 옆반의 성만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바빴다. 성만이는 발이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다녔다. 그래서 현수는 늘 성만이의 하교를 도와주었다. 신발장까지는 마무리하고 가야지.
그때였다. 현수의 짝꿍인 두수가 슬그머니 현수에게 다가왔다. 현수야. 두수야. 아직 안 갔어? 현수가 반갑게 대답했다. 두수는 어딘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한참 동안 머뭇거리던 두수가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저기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 혹시 신발장 정리 내가 했다고 선생님께 말해주면 안 돼? 두수가 다급하게 현수의 팔을 붙잡았다. 내가 스티커가 꼭 필요해서 그래. 제발 부탁이야. 진짜 한 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 딱 한 번만. 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스티커는 자신의 노력으로 모아야 한다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하지만 짝꿍 두수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부탁했다. 두수야, 그래도 그건 좀... 현수는 평소에 스티커를 모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두수를 보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더 힘들고 난처했다. 청소 다 끝났어? 반장 잘 확인했니? 현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선생님이 다가왔다. 현수야,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두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재빠르게 선생님 앞으로 달려갔다. 선생님! 제가 신발장 청소했어요. 스티커 주세요. 선생님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두수를 칭찬하며 의심 없이 스티커를 주었다. 교실 뒤편 검은색 스티커 주머니가 있는 게시판 앞으로 달려간 두수가 얼른 자신의 스티커를 모두 꺼내서 세기 시작했다. 두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잠시 두수를 지켜보던 현수는 할 수 없이 짐을 챙겨 옆반으로 향했다. 기다리고 있던 성만이가 반갑게 현수를 맞았다. 왔어? 늦어서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현수는 익숙하게 성만이를 부축해 주었다. 성만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밖으로 나온 성만이 엄마가 현수를 불렀다. 현수야, 들어와서 간식이라도 좀 먹고 가렴.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어오래도. 집에 빨리 가봐야 돼서요. 아줌마가 진짜로 고마워서 그래. 너희 집이 이사를 가서 집으로 가는 길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 우리 성만이를 데려다주고. 그때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던 성만이 아빠도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래, 현수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성만이가 성격도 밝아지고 학교 가는 것도 덜 힘들어한단다. 아니에요. 성만이 제 친구잖아요. 그냥 같이 오기만 하면 되는걸요. 그럼 저는 그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성만이 엄마와 아빠의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된 현수는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빨리 걸었다. 성만이네 집에서 조금 멀어진 후 현수는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긁적였다.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나저나 성만이 아빠가 오늘은 집에 계시네. 현수의 얼굴이 금세 울적해졌다. 아빤 언제 오시는 거지? 고아로 자란 아빠는 늘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아빠와 함께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었다. 현수가 다른 아이들을 잘 도와주는 것은 아빠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그런 아빠가 일을 하러 외국으로 나가신 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아빠가 빨리 돌아오시면 좋을 텐데. 새삼스레 아빠가 보고 싶어진 현수는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현수가 걸음을 멈춘 곳은 허름하고 초라한 주택 앞이었다. 주변을 몇 번이나 두리번거리던 현수는 잽싸게 지하로 향해 있는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야, 비켜. 좋아, 가자. 다음 날 아침 두수는 의기양양하게 교실로 들어섰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얄미운 얼굴이 보였다. 노신이는 입을 쫙쫙 벌리며 유나를 향해 떠들어대는 중이었다. 두수와 눈이 마주치자 노신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희죽희죽 비웃었다. 저 얼굴이 꿈에라도 나타나면 어떡하지? 싫어. 그러나 오늘부터 전부 끝이다. 두수는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아랫배에 힘을 꽉 준 채 노신이 자리 앞에 버티고 섰다. 야, 비켜. 큰 소리에 놀란 노신이가 두수를 쳐다보았다. 두수가 한 번 더 크게 소리쳤다. 비키란 말이야. 뭘 비켜? 네 자리. 교실이 어느새 조용해졌다. 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노신이의 책상 위에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그것은 사과 모양의 행운권이었다. 봉사활동을 하고 정해진 개수만큼 스티커를 모으면 행운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행운권 모양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랐는데 두수가 내어놓은 사과 모양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행운권이었다. 빨리 비켜! 두수가 다시 한번 재촉했다. 굳은 표정으로 행운권을 노려보던 노신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뭐야? 두수를 지나쳐 노신이가 향한 곳은 교실 뒤쪽에 있는 선행 게시판 앞이었다. 노신이는 무언가를 찾는 듯 선행 게시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분명히 노신이는 인상을 찌푸린 채 돌아섰다.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두수가 보였다. 자신의 가방은 이미 두수의 자리에 던져져 있었다. 이를 악물고 그 모습을 보던 노신이가 성큼성큼 두수에게로 다가갔다. 야, 너 훔쳤지? 노신이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렸다. 교실의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였다. 뭐? 두수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훔친 거 맞잖아. 내가 뭘 훔쳤는데 네가 봤어? 두수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노신이를 노려보았다. 너 17개밖에 못 모았었잖아. 갑자기 어떻게 20개가 됐지? 17개인지 20개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두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살짝 보였다. 팔짱을 낄 노신이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내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 네가 모은 스티커는 17개잖아. 아니야? 어제 신발장 청소해서 하나 더 받았거든. 그래도 18개. 2개는 어디서 났느냐고. 구경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노신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얘들아, 다들 스티커 확인해봐. 없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노신이의 말에 아이들은 당황하며 하나둘 각자의 스티커 주머니를 확인했다. 난 다 있어. 나도 스티커 잘 있는데? 두수의 예상과 다르게 스티커가 없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제 반대로 두수가 의기양양해져서 소리를 쳤다. 봐! 다 내 것 맞잖아. 스티커는 그동안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모은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어. 이제 저 자리로 가. 노신이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노신이는 터덜터덜 걸어와 현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현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노신이를 보다가 어깨를 감싸며 다독여 주었다. 노신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두수가 유나랑 짝꿍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나도 유나랑 같이 앉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자식이 저렇게 나올까봐 계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대체 스티커가 어디서 난 거지? 분명 17개였는데. 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현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